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려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게 아닐까? 일상을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보이스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보이스 다이어리의 김명철입니다. 오늘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서 몇 문장을 가지고 시작해봤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만들어 주었던,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5년도 9번째 페이지는 부모님입니다. 네, 여러분은 부모님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또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감사함, 죄송스러움, 그리움을 그 마음에 그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마음들은 아마도 부모님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사랑이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 당연함을 넘어서 희생으로 많이 그려지곤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영상들 중에서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짧게 요약한 클립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보이길래, 괜찮다고 하길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손가락에 밴드를 붙인 채 두부를 썰고 있는 엄마의 손과 다 늘어진 옷을 입고 있는 엄마가 활짝 웃으며 날 맞아주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장면들이 그 영상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 매번 여러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중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맞다. 우리 엄마도 사랑받는 딸이었을 텐데 나만 부모님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절 그 순간마다 마주했었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느꼈고요. 우선 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의 얘기와 관련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 합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지금
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작년 말에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집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였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청춘 그 자체였던 사진들이었는데 엄마는 정말 지금 보더라도 촌스럽지 않게 옷을 너무 잘 입고 있었던 처녀였고 아빠는 지금이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훤칠한 그 느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서 손사래를 치며 그 앨범을 함께 봤었는데 그 후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의 빛나던 청춘은 어느새 주름진 피부와 굽은 어깨로 변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눈부신 젊음을 빼앗아간 건 세월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저희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게 표현은 해야 하는데 이 말이 참 앞에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요.
한 2, 3년 전에 엄마랑 저랑 누나네 가족들이 이제 같이 외할머니가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그때 할머니 이제 상태가 치매뿐만 아니라 갑자기 확 안 좋아지셔서 처음으로 호흡기까지 하시게 되었던 때였는데 다행히 면회를 갔을 땐 그 할머니가 호전되신 상태라 호흡기를 빼고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처음 요양원에 들어가셨을 때 이후로 거의 10여 년이 지나서 처음 이제 할머니를 만난 저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야 명철이. 알겠어? 엄마 둘째 딸 명철이. 저희 어머니 이름은 명철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은 거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때 또 한 번 느꼈죠. 맞다.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가 있지. 참. 그리고 저렇게 본인 이름도 있는데 너무 엄마라는 이름에 가리어 살아온 세월이 길었구나. 나중에 그때 당시에 엄마가 일을 갑자기 쉬고 할머니 이제 면회를 다녀오게 된 그 계기가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저희 엄마한테 한 제 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엄마, 외할머니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안 가봐도 진짜 괜찮겠어?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엄마가 할머니랑 같은 상황인데 내가 안 가면 엄마는 어떨 것 같아? 안 슬프겠어? 아무리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이기주 작가가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던 어머니와의 일화에 대해 적어놓은 책의 장면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난 가느다란 호스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링거액을 응시하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그렇게 눈물을 다 쏟아내고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빌었다. 포도당아, 전해지라. 어머니 혈관을 타고 재빨리 흘러들어가서 어서 양분을 공급해 주렴. 꽃과 이파리가 더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렴. 내 바람이 통했는지 링거를 다 맞을 무렵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으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장렬하게 사그라진 링거액이 대견해 보이기도 했다. 링거액이 부모라는 존재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다. 뚝, 뚝, 한 방울 한 방울 자신의 몸을 소진해가며 사람을 살찌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니 말이다. 저희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어버이, 부모님의 의미를 곱씹고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꼭 심기 위함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라디오를 들을 때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드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누군가와 쉼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요즘, 여러분의 그 누군가 속에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어느 책의 작가가 묻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식들과의 소통에 목말라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주 전화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할 말이 없다면 가끔은 부모님 이름을 장난스레 불러보래요. 그 장난을 받아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아마 부모님이 계실 땐 늦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책의 문장을 빌려 전화 너머 저편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분명 행복이 묻어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또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고맙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세정의 꽃길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앞으로 더 향기로운 꽃길로 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당신의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기 봐 예쁘게 피었으니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문득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점점 내게 인생을